자, 중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예정대로 진행한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희생자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현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하셨던 대목이죠. 임영웅님 콘서트가 혹여나 취소될까봐 걱정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는데, 자, 공식 발표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가수 임영웅이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국가 애도기간에 예정된 콘서트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31일 공지를 통해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슬픔 속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아픔을 진심으로 통감한다. 무엇보다 예정된 임영웅 콘서트는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팬분들, 그리고 공연 준비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과 관계자분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애도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이번 공연이 진정성 있는 위로와 희망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특히나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본 공연의 관람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공연 전일까지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취소 수수료 한 푼도 받지 않고 전액 환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이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일부터 4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공연 전혀 변동 없이 이어나가기로 확정을 짓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콘서트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이 의지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염려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임영웅님이 콘서트 그대로 진행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으면 어떡하냐. 자, 여기에 대한 현재 상황, 팩트를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지금 보면 시상식이 올 스톱되고 콘서트는 취소가 되고 있다. 연예계 제주항공 참사의 추모 행렬이 빗발치고 있다. 라는 글이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이번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31일까지도 연예계에서의 추모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SBS, MBC, 지상파 3사의 연예대상 및 연기대상 전부 다 결방 소식을 알렸죠. 자, 그런데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이런 방송사 일정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 달려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공연성을 많이 띠고 있고 방송사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공적인 목적이 많다 보니 콘서트와 같은 개념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이 펑크가 날 경우는 대형 사고인데 콘서트는 가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일정적인 부분 때문에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개념부터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여론은 이랬습니다. 이승환 콘서트는 되는데 한강 불꽃놀이는 왜 안 되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같은 날 29일 날 이승환 씨 콘서트가 열렸었거든요. 12월 29일 날. 근데 이승환 씨는 현재 1월 4일 콘서트는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승환 씨처럼 콘서트를 취소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임영웅 님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이승환 가수 같은 경우도 29일 날은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날 한강 유람선 업체인 현대해양레저에서는요 6개월간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불꽃놀이까지 지금 행사가 다 취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이사가 입장문까지 발표를 했어요. 사과문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참 독특한 건 이승환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만석인 팬들의 입장과 공연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대로 간다 라면서 이 공연이 29일 날 정상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1월 4일 날까지는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가 되니까 이승환 씨가 1월 4일 콘서트는 취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 입장의 차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영웅시대 분들은요 이 리사이트 콘서트를 응원한다라는 응원 본물이
쏟아져 왔거든요. 버스에서도 이렇게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축하한다 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팬클럽 영웅시대 분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보내줬던 거죠. 영웅시대 홍천방에서도 어린이 육성을 위한 성금 315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보면 이승환, 조용필 공연의 취소 속에 임영웅부터 성시경까지 콘서트를 강행하는 것이 정말 괜찮을까라는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이 사태를 좀 짚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송국은 드라마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능을 결방하기로 결정했다. 시상식도 취소했다. 녹화방송으로 변경했다. 김장훈, 이승환, 태희, 알리 대부분의 가수들이 콘서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조용필 측 또한 1월 4일 진행 예정이었던 20집 발매 기념 콘서트를 결국 연기하게 되었다. 근데 그대로 진행하는 가수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님이 대표적이고 성시경 씨의 연말 콘서트도 변경 없이 진행이 되며 31일 역시 정상적으로 콘서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선 스태프들의 정말 많은 노고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공들여온 공연을 취소하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괄호를 치고 더 이야기가 숨겨져 있죠. 스태프들의 노고뿐만이 아니라 연기돼서 진행이 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연기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주인 1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공연을 해야 하는데 이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다른 가수의 공연 일정이 있습니다. 아마 임영웅님 측에서도 분명히 연기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도 연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기를 하게 되면 그 뒤로 쭉 물려있는 신년 콘서트와 설날 때까지 예정되어 있는 수많은 공연 일정들을 다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럼 임영웅님 그 다음 공연은 언제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막말로 한 달, 두 달 연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사실상 취소가 돼버리잖아요. 아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취소가 된다고 하면은 이 스태프들의 수고 비용은 누가 지불할 겁니까? 아마 물고기 뮤직 소속사에서 전액 지불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이런 재난과 같은 사태이기 때문에 전액 지불은커녕 스태프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공연 취소면 금액을 환불해줘야 되잖아요. 그 공연 금액 수익에서 배분하여 스태프들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수많은 공연 관련 시스템부터 장비 비용까지 다 나가는 건데 천문학적인 단위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소를 결정한 가수들의 결단은 응원받고 있지만 공연을 강행한다고 해서 비난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이 같은 사연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만큼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이 마무리되길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강행한다라고 발표를 하자마자 벌써부터 비난하는 안티 무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수호 씨가 콕콕콕 집어서 비판해주고 영웅시대 분들은 그저 무시하시면 된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노릇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트롯계에서도요, 임영웅님이 추모를 했고 다른 트롯 가수들도 추모를 했습니다. 특히 알다시피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인 손태진 씨 역시 무대에 서는 게 맞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속마음을 털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손태진 씨 역시 29일 날 광주에서 단독 콘서트가 열렸거든요. 근데 무대에 올라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오전에 뉴스를 보고 제가 이 무대에 서는 게 맞을지 참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태진 씨도 공연을 정상 진행했어요. 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관객들과의 약속, 팬들과의 약속,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들의 생계가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금액이 천문학적이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 엄청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당연히 정상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속마음은 손태진 씨 못지않게 아마 취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죠? 이런 어려운 선택을 내렸다. 그런데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이거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님이 최근에 공개한 스타디움 콘서트 비하인드 보세요. 결국 노래를 중단하고 정말 무섭고 몸에 힘도 줄 수 없다. 리프팅을 타면서 콘서트를 하는 임영웅님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 열기구 형태가. 아마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시고 저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나 라고 생각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팬들을 위한 퍼포먼스였잖아요. 그런데 임영웅님이 그게 쉬웠고 재밌어서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하기 힘들었던 콘서트 제작 과정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노고가 엄청나게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 공연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티스트가 이번 내린 결정에 대해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흔들림 없이 지지를 해주셔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결코 쉽게 하지 않아요. 수많은 전국에 계신 수십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임영웅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하는 그런 가수란 말입니다. 노래의 진심이고 한 분 한 분의 관객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콘서트, 1월 콘서트가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 추모기간 딱 끼어있죠. 1월달에 있을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사실 신정이 딱 끝나고 나서 1월 1일 끝나고 나서 목금토 2, 3, 4일까지인데 딱 요 기간까지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끝난 요 기간까지가 국가 추모 기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실제는 어떨까요? 임영웅님 사실 요번 마지막 3일차 공연 때 요 모습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많은 분들과 묵념도 했고요. 이 공연을 하면서 신나는 노래도 몇 곡 있었지만 대다수가 서정적이고 많은 분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불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임영웅님도 이 사태를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콘서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런데 취소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실제로 임영웅님은 깊은 슬픔을 느낀다. 성시경 씨 역시 똑같은 날 공연을 했거든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김장훈 가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콘서트가 취소가 되었다. 지금 가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요. 일정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취소되는 공연들도 굉장히 많고 그냥 강행하는 공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성시경 씨 같은 경우도 임영웅님처럼 함께 묵념의 자리를 가졌거든요. 같은 날 송파구 K스포돔에서 연말 콘서트를 가졌는데 성시경 씨 역시 무대에서 희생자분들과 슬픔에 잠겨있을 분들을 위해 잠시나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임영웅님처럼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1월 달에 있을 공연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어떨까요? 지금 보면 지상파 3사는 남은 연말 시상식을 모두 취소, 결방 처리를 했습니다. 연예계 역시 애도의 시간을 갖는데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임영웅 가수가 콘서트를 취소하면 지방에서부터 버스를 대절해서 온 분들도 있고 임영웅님의 콘서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방송하고는 다르게 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지상파 3사 시상식은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만약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요. 이거 함께 있는 스태프들, 소속사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지상파 3사 연말 시상식도요. 모르시겠지만 광고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착용하고 나오는 옷들, 드레스, 턱시도, 방송에 나오는 광고들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려 있었는데 그 빅 이벤트가 요번
비행기 사태로 인해서 전부 다 결방 처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방송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공적인 목적이 크잖아요. 방송이니까. 그러다 보니 콘서트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황 조용필님은 국가 애도기간에 동참하면서 콘서트와 행사를 올 스톱했습니다.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30일 날 소속사를 통해서 조용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집 발매 기념 조용필 탄생 콘서트 대전 일정을 연기한다. 새로운 날짜는 추후 협의하여 공지할 예정이다. 사고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에 동참하고자 한다. 기다려주신 관객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승환 씨, 김장훈 씨, 가수 태희 전부 다 국가 애도 기간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콘서트가 줄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 보면 세븐틴이라는 아이돌 그룹 역시 컨텐츠 업로드가 중단이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방송사와 지금 뭐 극장과 또 나아가서는 가요계까지 전부 다 취소를 하고 있고요. 이승철 씨 역시 부산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 차례 더 연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독감 때문에 연기했었던 콘서트 일정이 이번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태로 인해 국가 애도 기간을 함께 하겠다라며 또 연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또 정말 무조건 맞느냐 아니냐라고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콘서트를 예정대로 하겠다, 또 팬미팅도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연예인들도 많아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오고 근처에 숙소를 잡아뒀고, 또 이 콘서트라는 건요, 소속사와 스태프들과 수많은, 정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의 밥줄이 달려있는 빅 이벤트입니다. 그러니 가수가 쉬고 싶어도 쉬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영웅님의 콘서트도 일단은 강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성시경 씨 같은 경우 연말 마지막 날인 31일 날 콘서트를 정상 진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태에 의해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콘서트와 팬미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라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성시경 씨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로운이라고 하는 연예인들도 예정대로 팬미팅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임영웅 님이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 쉽지 않을 거라고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말 콘서트의 경우 팬들이 특별한 의미와 계획을 갖고 예매했기 때문에 취소를 결정하기가 힘들 것이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건 역시 가수의 소임이 아니겠냐. 반면 취소를 한 조용필, 김장훈, 이승환, 알리 이런 가수들의 경우 이번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에 동참하는 의미로 취소를 했다. 콘서트 등 행사 취소와는 별개로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콘서트를 뭐 어떤 분들은 이러한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영웅 님이 요번 계엄 선포 사태 이후에 한번 구설수에 휘말렸잖아요. 임영웅 님이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말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호씨 어떡해요. 임영웅 님 콘서트 강행했다가 저번 때도 그런 난리가 났는데 이번엔 더 난리가 나면 어떡하냐.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연기를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취소된다라고 해서 콘서트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주 정도 아마 연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수많은 팬분들이 이날만에 손꼽아 기다리며 예매를 했는데 이거 임영웅 님이 팬들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팬 바보인데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라는 거죠. 젊은 가수들, 박재범 씨도 그 가수 중에 한 명이지만 일본 공연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다. 근데 아까 앞에 관계자가 뭐라고 했죠? 무조건 공연을 취소하는 것만이 애도를 표현하는 게 아니다. 무조건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 애도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애도를 무시한 채 강행하는 것도 아니다. 각자의 방식에 맞게끔 애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물고기 뮤직 소속사 신정훈 대표님 입장에서 너무나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사실 DM 사태 때도 굉장히 머리가 아팠지만 현명하게 침묵하고 있는 상태로 그 위기를 잘 넘겼지 않습니까? 이번도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취소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취소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취소를 해도 괜찮다고 한다면 예매하신 분들은 뭔 헛소리야! 라고 화를 내시겠지만 사실 임영웅님과 소속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영웅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충분한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팬분들이 이건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강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굳건한 지지를 보내면 됩니다. 법적으로 콘서트 취소하라고 막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DM 사태 때와 똑같은 겁니다. 그냥 목소리를 내냐 안 되냐. 애도를 하는 것이 콘서트를 취소하느냐, 콘서트를 하면서 팬들과 이렇게 묵념의 시간을 가지느냐. 그냥 이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흔들림 없이 지금껏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을 소속사와 신정훈 대표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굳건한 모습을 어떤 쪽을 선택하더라도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훈님의 이 위상은요. 최근에 있었던 우리가 정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황당무계한 사태와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임영웅님은 여전히 브랜드 평판 3위에 위치하며 팬덤의 가치를 입증해냈기 때문인데요. 2024년 12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가 블랙핑크, 2위가 변우석, 3위가 임영웅 순으로 분석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 평판 지수는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점을 찾아내서 빅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와의 관계, 긍정, 부정에 대한 평가,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쉽게 말해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 평판의 탑3에 매번 들어간다라는 건 임영웅이란 가수가 수많은 소비자들과 또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특히나 큰 검색량과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임영웅 가수에 대한 평판과 이야기는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을 어떻게든 좀 끌어내리기 위한 세력들이 계속하여 존재해 왔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번 3회차 때 공연 때 커뮤니티 글을 보면 사랑은 늘 도망가와 그대라는 사치 노래를 우리 아티스트가 열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요번 스타디움 콘서트 비하인드 영상이 탁 공개가 됐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 아티스트가 콘서트를 얼마나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임영웅님의 이런 장면이 눈에 들어왔죠. 이 당시 때도 리허설을 끝내고 나서 보통은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 보통인데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이불을 꼭꼭 덮고 주무세요. 감기 기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미리미리 약 잘 챙겨 드시고 이런 스윗한 마음에 정말 감동한 함성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스태프들마저도 이렇게 참 따뜻한 마음의 말을 건네다 보니 이 팬들 사이에서도 역시 우리 아티스트는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 DM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커뮤니티에서 많이 봤거든요. 음모론이죠.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렇게 콘서트를 준비할 때 모이는 스태프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 똑같은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고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막 확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 여러분 지금은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찾아볼 수가 없을까요?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한 이 음모론과 끌어내리기 위한 세력들이 정말 존재했었다라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실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요번 콘서트 3일차까지 성렬을 하고 나서 사실 인스타 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 인스타에 사진을 게재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에는 조용히 우리 아티스트의 콘서트 3주차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거기엔 다 이유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존재를 했느냐.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요번 무한항공공항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가 참 추락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태. 1997년 괌 사태 이후로 국내 정말 최악의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정말 많이 마음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무려 228명의 승객 중에 정말 괌 때만 해도 115명의 참 사고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 사태는 더 심각했었죠. 생존한 승무원이 2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조류 충돌이 있었다. 한쪽 엔진에 연기가 났고 그 이후에 폭발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 참 말도 안 되는 일인 게 이번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탑승을 했는데 181명 가운데 2명만이 구조가 돼서 병원으로 이송됐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이 참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말 많은 유족분들이 막 주저앉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오전 오후 시간대 우리 아티스트가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3일차 공연이다 보니까 이거 뭐 취소할 수도 없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콘서트장에 이미 들어오시는데 이거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너무나 기쁘게 뛰고 즐겨야 하는 콘서트가 분위기가 많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티스트 사전 MC와 함께 묵념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MC분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묵념의 시간을 고인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역시 임영웅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냥 콘서트만 해도 됐을 텐데 이미 사전 MC가 묵념을 함께 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임영웅님이 깊은 슬픔을 느낀다 라면서 속마음을 털어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오프닝 곡을 딱 부르고 난 이후에요. 임영웅님이 이번 제주항공 추락사고를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비행기 사고로 소중한 생명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 희생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다. 비행기 사고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든 분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과 소중한 약속이 담겨있는 자리다. 무대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진심과 오늘 공연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다. 여러분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콘서트 시작 전에도 임영웅님의 사전 MC가 영웅시대 분들과 묵념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 역시 우리 아티스트 해야 할 말을 할 때는 한다라는 거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한다라는 겁니다. 왜 현명한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사실 요번 임영웅님이 부른 노래 중에 온기 노래가 특히 많이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데 왜 요번 3일차 공연에서 불려진 온기가 왜 이렇게 더 좋았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요번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최대한 그 노래의 목소리, 위로의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유족분들과 하늘나라로 떠나신 분들께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열창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번 콘서트 후기가 1일차, 2일차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이유는 다 유족분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많이 팬분들 사이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영웅님 역시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일차, 2일차만큼
최선을 다했지만 신나고 너무나 웃고 떠드는 느낌보다는 최대한 감성적이고 최대한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들 위주로 많이 무대를 가졌다고 해요. 이런 게 센스고 이런 게 개념이 있는 거죠. 지금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까지 비행기를 다 탔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공항을 찾은 유족들은 오열을 하게 됐고 정말 모처럼 아들과 며느리가 쉬는 날인데 여행을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또 있죠. 11시쯤 자신의 아들이 우리도 출발한다. 엄마도 잘 놀고 와 라고 연락한 게 마지막이었다. 며느리든 아들이든 아기든 한 명이라도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3살 아이까지 이번 무안공항에서 가족들이 오열을 했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고 5시간이 넘도록 딸을 찾아 헤매다가 신원 확인을 해달라, 말을 해달라, 뭐 이런 정말 절규가 벌어졌고요. 최연소 탑승자는 2021년생 3살 아이부터 20세 미만의 탑승자도 15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많았던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러니 임영웅님의 이 3일차 공연이 사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축하받고 축복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 임영웅이란 가수는 자신의 유명세, 자신의 콘서트 홍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든 마음 쓰고 싶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개념 있는 가수였다. 그러니 임영웅 가수를 끌어내리려는 자들의 헛소리들이 얼마나 황당무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신났던 콘서트의 비하인드는 아직 훨씬 더 넘쳐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심으로 돌아간 기분, 뽕열차 출발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임영웅님의 엄청난 증기기관차가 떡하니 등장을 하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현장에서 환호하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사에 보면 요번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취재한 기자분이 적으신 것 같아요. 트로트를 중심으로 선곡했고 90년대 댄스 메들리도 쏟아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임영웅 리사이틀에서 데뷔곡 소나기를 무반주로 즉석에서 부른 뒤 장내를 가득 채운 팬들을 보며 이와 같이 말했다. 지난 2016년 미워요와 소나기로 데뷔한 뒤 한동안 무명 시기를 보내다 미스터 트롯에서 화려하게 우승을 하며 정상의 자리에 선 그다. 데뷔 초 온갖 작은 무대를 마다치 않고 이름을 알리던 그가 서울 시내 최대 규모 실내 공연장인 곳에 섰으니 망감이 교차할 법도 하다. 데뷔곡을 불러보니 오랜만에 초심으로 돌아간 기분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저는 데뷔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데뷔곡을 녹음할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사실 미워요라는 곡이 내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엄청난 고음 보컬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더욱 좋은 보컬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의 데뷔 무대 영상을 여러분들은 다 보셨나요? 시꺼먼 애가 이렇게 올라와서 흰색 옷을 입고 머리도 이렇게 자기가 넘겨서 눈썹을 시커멓게 그린 영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영웅님은 전날부터 2만 명 안팎을 수용할 수 있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무려 6일에 걸친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당연히 좌석은 전석 매진이 되었죠. 임영웅님은요 30여 곡의 노래를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트로트에 할애하며 팬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합니다. 임영웅님은 반짝이 장식이 덮인 검은 정장 차림으로 리프트를 타고 공중에서 내려왔고 자신을 상징하는 하늘색 물결이 일렁이는 광경에 뿌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객분들이 이날 임영웅 사랑해, 임영웅 공연, 전출만 52회, 우린 언제나 너의 편이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환호와 박수로 주인공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임영웅님이 52번째 전출 왔다라는 이 피켓 봤잖아요. 임영웅님이 이걸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아니 벌써 52번째라고요? 야, 몇 번째까지
보러 오실 거예요? 라고 하자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영웅 님이 그럼 여러분들이 정해달라. 그러자 다들 막 5200번, 10,000번 해주세요. 무한 동그라미를 막 손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영웅 님이 빵 터지면서 이번 리사이트 콘서트도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브랜딩화를 하겠다. 리사이틀이 뭡니까? 새로운 무대가 아니라 기존의 무대를 새롭게 재해석한 공연이잖아요. 뭐 노래로 따지면 리메이크와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이 단순히 리메이크 개념이 아니라 단순한 리사이틀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는 공연이다 보니까 이번 콘서트의 평가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 님이 영시의 이별로 공연의 시작을 알리면서 동백아가씨, 가슴 아프게, 사내, 선배 트로트 가수들의 히트곡을 잇따라 선보였고 조용필님의 그 겨울의 찻집, 걷고 싶다, 김수희님의 애모, 중장년층이라면 너무나 잘하는 명곡을 싹 세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 뽕숭악당에서 불렀던 트로트곡도 많이 불려졌다고 해요. 이번 임영웅님의 리사이틀은요, I'm Here로 투어와는 결이 다른 특별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옛날에는 이렇게 큰 규모의 공연을 리사이틀이라고 많이 불렀더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오랫동안 추억하게 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어서 공연 이름을 이렇게 정해봤다. 그러니까 리메이크하고는 좀 다른 거죠. 다시 한번 예전을 기억할 수 있는 특별판 공연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제가 엄선해서 뽑아봤다. 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음악을 들었던 시점, 그리고 노래를 불렀던 시점이 기억나면서 음악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내의 무대에서 물론 너도 믿었다라는 소절을 부르며 객석을 향해 씩 웃음을 짓자 이 미소를 받은 관객분들이 소리를 막 질렀고 나훈아님의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임영웅만의 부드러운 여유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큰절을 하기도 했고요. 공연 후반부에는 뽕열차 출발합니다 라고 외치더니 사랑님, 천년지기, 쓰러집니다, 10분 내로 등의 신나는 트로트 무대가 이어졌고 쓰러집니다를 부르며 팔을 휙 하고 내저으니 객석의 팬들이 장풍을 맞은 듯 우수수 뒤로 넘어가는 듯한 모습도 함께 즐겼다라고 해요. 그 외에 뭐 천생연분, 슬퍼지려 하기 전에 김미 잘못된 만남, 60년대부터 80년대 트로트와 90년대 댄스곡이 버무러지면서 춤판 한마당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춤판 한마당에서 임영웅 님이 사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 장면이죠. 요렇게 배를 노출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장면은 아니지만 임영웅 님이 배를 살짝 노출했다가 깜짝 놀라면서 손으로 뱃살 가려야지 이러면서 배를 살짝 가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빵빵 터지기도 했었고 또 임영웅 님이 장풍 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 장풍 쏘는 듯한 모습이 살짝 등장을 하면서 임영웅 님이 막 백덤블링 할 것처럼 잔망미를 펼치다가 안 하는 척. 네, 그런 모습도 많이 또 무대에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 님의 이번 콘서트에 대한 이번 기사 내용이 끊임없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는데요. 이번 임영웅 님의 공연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임영웅 님 얼굴에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비 오듯. 항상 그렇지만 지금은 한파잖아요. 그런데도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공연을 했던 거죠. 그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로 춤을 배는 것이 없이 쳐버렸다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뭐 제가 이걸 스포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기사에 성동일 2일화와 응답하라 1988 컨셉으로 촬영한 미니 드라마에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도 뽐냈다라고 합니다. 응답하라가 뭡니까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응답하라 1988 이거 뭐 너무나 인기 많았던 드라마 아닙니까? 응답하라 1988
초대박을 쳤었던 드라마잖아요. 이 응답하라 1988의 느낌으로 임영웅님이 VCR을 또 만들어낸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콘서트장 가서 보시면 빵빵 터지실 겁니다.